가난한 배달원 노인이 청년들에게 료인분의 밥을 주문 사기당한 이야기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결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가랑비가 내리는 거리의 경적 소리가 겨울 초입의 찬바람과 뒤섞입니다. 려슈세가 넘은 람씨는 낡은 오토바이에 허리를 숙인 채 방금 배달받은 향긋한 밥상자를 들고 갑니다. 저녁 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였던 그날 밤, 람씨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람씨는 배달 주소가 명확하게 적힌 길가에 있는 낡은 집 앞에 조용히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어깨가 달아빠진 얇은 비옷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뒤에 묶인 밥상자를 고쳐잡고 전화를 꺼내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밥 배달 왔습니다. 받으러 나와주세요. 람씨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피곤함이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떠서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지금 집 안에서 좀 바빠서요. 그 말을 듣고 람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거리는 한적했고 나무숲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5분, 10분, 그리고 15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람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전화기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갈게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금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빠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배가 고팠지만 람씨는 여전히 밥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객이 이미 돈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조롱하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아, 아저씨, 기다리지 마세요. 저희 그냥 장난 주문한 거니까 그냥 가세요. 전화기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람씨는 망연자실했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려인분의 밥을 사기 위해 선불로 낸 돈은 그날 그가 가진 돈의 전부였습니다. 비가 이제는 굵어졌고 낡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고장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람씨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시동을 걸려고 몇 번 더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앙상하고 주름진 손을 적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무거운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 했고 그의 마음은 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행인들은 서둘러 지나갔고 길가에서 허둥대는 노인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무력감의 람씨는 결국 문을 닫은 잡화점 처마 밑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밥상자를 열었고 이제는 향긋한 밥이 그를 더욱 목매게 했습니다. 그냥 려인분 밥일 뿐인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낡은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람씨는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비옷은 밤비에 스며드는 추위로부터 몸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빗물이 밥을 눅눅하게 만들까봐 밥 상자를 가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한적한 거리 한가운데 앉아 그는 검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그의 눈은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고 억울함과 무력감을 가져왔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깜빡이며 다가왔지만 사람들은 비를 피해 서둘러 갔고 길가에서 떨고 있는 늙은 노인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람씨는 일어서서 집으로 계속 오토바이를 밀고 가고 싶었지만 늙은 다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와 빗속을 뚫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람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모자를 쓴 작은 소년이 서 있었고 손에는 흠뻑 젖은 복권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람 씨를 본 소년의 눈은 걱정스럽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비 오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소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람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소년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낡은 오토바이와 비옷 아래에 쌓인 밥 상자를 보았고 그리고 다시 람 씨를 보았습니다. 소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고 람 씨 옆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람 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저한테 돈이 조금 있는데 오토바이 고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람 씨는 감동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늙어서 고생에 익숙해요. 그 돈으로 뭐라도 사 먹어요. 비 오는데 복권은 어떻게 팔아요? 소년은 웃었고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저는 이미 배불리 먹었어요. 어른들은 다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소년의 순수하지만 다정한 말은 람 씨의 차가운 심장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굵은 빛 속에서 그는 마치 어두운 밤의 깜빡이는 작은 불꽃처럼 약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앉아 남은 밥 한 상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아니고 저 아래에 살아요. 엄마가 쌀 사는 거 도와드리려고 복권을 팔아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는 집에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질문에 람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보았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여전히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아이가 그의 옆에 앉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한 대가 천천히 그들 앞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비 오는데 위험해요. 람 씨와 아는 고개를 들어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다가와 두꺼운 재킷으로 두 사람에게 비를 가려주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랑 오토바이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이런 밤에는 아무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 갑작스러운 만남은 모든 것을 바꾸겠지만 지금 람 씨는 그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불공평함과 억울함 속에서 그는 갑자기 인간의 정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년 남자는 재빨리 두꺼운 재킷을 벗어 람 씨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재킷은 크고 기름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람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마르지 않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을 하는 흥입니다. 할아버지랑 꼬마가 길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람 씨는 당황해서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끌고 가려고 했어요. 흥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람 씨의 낡은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끌고 집에 가려고 하셨다고요? 길이 멀어요. 비도 오는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제가 오토바이랑 같이 태워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람 씨는 머뭇거렸지만 말을 다 하기도 전에 흥 씨는 이미 트럭 짐칸을 열고 손짓을 했습니다. 패는 무슨요? 그냥 타세요. 사람끼리 도와야죠. 아는 람 씨를 올려다본 다음 수줍게 흥 씨를 따라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흥 씨는 오토바이를 조심스럽게 짐칸 구석에 세운 다음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고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대신 차 안에는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흥 씨는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시길래 이 시간에 밖에 나와 계세요? 람 씨는 한숨을 쉬며 려인분의 밥을 주문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고, 악의적으로 장난을 친 청년들을 언급할 때는 목이 메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동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흥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운전대를 세게 내리치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죠? 나이도 많은 분인데 어린애들한테 장난을 당하다니 정말 양심도 없네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려 가볍게 웃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흥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람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낯선 사람의 친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람 씨의 작은 집 앞에 차가 도착했을 때 흥 씨는 오토바이를 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람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오토바이 고치세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내일 싸고 잘 고치는 곳 알려드릴게요. 람 씨는 깜짝 놀라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요. 하지만 흥 씨는 껄껄 웃었습니다. 신세는 무슨요? 혼자 사시는데 도와줄 가족도 없으시면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냥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람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흥 씨가 가랑비가 내리는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전히 흥 씨와 안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가 가장 어두운 날에도 인간의 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람 씨는 낡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더 편안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은 작지만 소중한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희미한 햇살이 비쳤지만 람 씨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흥 씨와 아내 도움을 받았지만 오토바이 수리비와 주문 사기당한 선불금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흥 씨가 싸게 고치는 곳으로 가져다준 낡은 오토바이를 닦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다시 시동이 걸렸지만 엔진 소리는 여전히 약했고 마치 지금 그의 심정 같았습니다. 그는 낡은 휴대전화를 들고 배달앱을 열어 새로운 주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하자마자 알림 메시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문 처리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람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의 손바닥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듬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기사람입니다. 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앱이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젊은 여성 직원의 목소리가 예의 바르지만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람씨. 어제 주문 처리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문이 취소되었는데 제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조사를 위해 3일 동안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어제 손님한테 주문 사기를 당해서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정말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닙니다. 람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여성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결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3일 후에 답변을 기다려 주십시오. 통화가 끝났고 람 씨는 처마 밑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휴대전화는 무겁게 느껴졌고 주름진 손은 무력감에 떨렸습니다. 3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3일 동안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어제 밥값도 빚졌고 흥 씨가 먼저 내준 오토바이 수리비도 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는 스스로를 탓했고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하는 데 익숙했고 이제 그 작은 사고는 큰 타격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빈곤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는 해가 높이 떴지만 람씨의 마음속에는 먹구름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흐릿한 눈으로 마당 구석에 세워진 낡은 오토바이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막막한 나날을 생각했습니다. 람씨가 문턱에 넋을 잃고 앉아 걱정이 가득한 그때 멀리서 작고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제 그가 만났던 복권을 파는 소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쌓인 흠뻑 젖은 복권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빵을 베어 물고 있었고 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람 할아버지. 아는 그를 보고 눈을 빛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왔고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가 젖은 길 위에서 삐걱거렸습니다. 람 씨는 애써 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는 그의 옆에 앉아 궁금한 눈으로 마당 구석에 세워진 낡은 오토바이를 보다가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람 씨는 한숨을 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달 계정이 정지되어서 3일 동안 일할 수 없게 되었어. 아는 눈살을 찌푸렸고 람 씨가 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일할 수 없다는 말만 들어도 슬펐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무릎에 빵을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남은 복권 뭉치의 반을 꺼내 람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복권 팔러 가실래요? 3일만요. 할아버지 다시 운전하실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하시면 돼요. 할아버지 파는 법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고 감동적이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작고 가난한 소년이었지만 자신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을 기꺼이 나누어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복권인데 내가 가져가면 너는 뭘 팔 거니? 람 씨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아는 해맑게 웃었고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저 많이 있어요. 저는 매일 반만 팔고 나머지 반은 할아버지께 드릴게요. 둘이서 팔면 저 혼자 파는 것보다 더 빨리 팔 수 있을 거예요. 아내 맑은 눈빛과 밝은 미소를 보며 람 씨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년이 준 복권 뭉치의 반을 받았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고맙구나, 아나. 나는 늙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네가 나를 걱정해 주다니. 아는 크게 웃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 재밌잖아요. 가요. 사람 많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가 팔기 쉬워요. 작지만 강인한 소년을 보며 람 씨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걱정은 사라진 것 같았고 그 자리에는 희망의 빛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안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의 정은 어두운 날의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길잡이 불꽃이라는 조용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람 씨가 안과 함께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복권 판매를 시작하는 동안 소셜미디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젯밤 람 씨가 길가에 쓸쓸히 앉아 있을 때 한 행인이 우연히 그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비에 젖어 웅크리고 앉아있는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과 그 앞에 버려진 밥상자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그가 려인분의 밥을 주문 사기당하고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가난한 배달원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 밥을 주문 사기당했습니다.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후 빠르게 관심을 끌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람 씨를 동정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무심한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할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죠? 네티즌 여러분, 이 청년들을 찾아내세요. 네티즌들이 영상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신원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면서 비난의 물결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영상 속의 모든 세부사항, 구석에 있는 흐릿한 오토바이 번호판, 익숙한 거리, 얼마 지나지 않아 네티즌들은 작은 단서를 통해 청년들의 신원을 빠르게 알아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실수로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주문 사기를 치며 장난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행동은 즉시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바로 이놈들이에요. 어린데 나쁘네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네요. 이놈들은 처벌받아야 해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무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청년들은 가벼운 훈계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비난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직장과 학교까지 찾아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너무 큰 압박에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부족하고 단지 장난이었고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여론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오가는 말들 속에서 람 씨의 이야기는 분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서로 돕자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를 찾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그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돕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폭풍은 악의적인 사람들을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람 씨에게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가져다준 작은 희망의 빛과 같았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의 물결이 절정에 달한 후 주문 사기를 친 청년들 중 한 명인 리는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들 중 유일한 여자인 리는 원래 람 씨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을 따라했습니다. 비 오는 날 쓸쓸히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그녀를 계속 괴롭혔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리는 용기를 내어 배달 서비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람 씨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센터 직원이 거절했지만 린이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자 그들은 중재자로 연락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람 씨가 복권 뭉치를 들고 처마 밑에 앉아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젊은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와 그는 놀랐습니다. 람 아저씨, 저는 며칠 전에 밥을 주문하고 취소한 사람 중 한 명인 린입니다. 제가 사과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람 씨는 깜짝 놀랐고 청년들이 자신을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린은 계속해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저씨를 만나서 사과드리고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후회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람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로 와. 우리 집은 샤르번 골목 끝에 있어. 하지만 보상은 필요 없고 와서 이야기만 하면 돼. 그날 오후 린은 청년들 수명과 함께 람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선물 가방과 돈 봉투를 들고 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람 씨를 보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 저희가 너무 경솔했고 저희 행동이 아저씨를 그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린은 뺨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돈 봉투를 꺼내 람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주세요. 그날 밥값과 아저씨의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람 씨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고
비록 그 일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쓰라렸지만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았을 때 차마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돈 봉투를 그들 쪽으로 밀어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어리고 실수는 배우기 위한 거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사람답게 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거야. 이 돈은 너희가 가지고 유용하겠어. 나는 너희를 탓하지 않아. 그들은 람 씨의 관대함에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리는 눈물을 닦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정말 저희를 탓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람 씨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잘못이든 고칠 수 있어. 너희가 잘못을 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하지만 기억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돼. 람 씨의 말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교훈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그에게 거듭 감사했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리는 선물 가방을 남겨두고 갔고 그것은 그들의 진심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람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는 삶이 불공평함과 무심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서 비롯된 변화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후 람 씨는 처마 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았지만 인생은 선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남은 복권을 정리하고 있다가 문 앞에서 익숙한 트럭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흥 씨가 큰 음식 가방을 들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안이 따라오고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익숙한 빵이 들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람 아저씨, 흥 씨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로 물건을 좀 가져왔는데 아저씨랑 아니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제가 밥을 좀 많이 했는데 괜찮으시면 나와서 같이 드세요. 람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일어나 두 친숙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재빨리 낡은 나무 탁자 주위에 모였습니다. 흥 씨는 가방을 열었고 밥, 국, 향긋한 고기조림 등 다양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는 젓가락을 놓으면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복권을 많이 팔았어요. 사람들이 저 귀엽다고 많이 사줬어요. 제가 람 할아버지랑 같이 판다고 했더니 더 많이 사주셨어요. 람 씨는 아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눈은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잘했어, 아나. 내 덕분에 내가 요즘 버틸 수 있었어. 흥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영리하고 착해요. 요즘 제가 온라인에서 아저씨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저씨를 사랑하고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돈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밥집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제가 차가 있으니까 밥 배달은 제가 할게요. 람 씨는 그 제안에 깜짝 놀랐고 아는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밥을 요리하고 할아버지는 배달하고 저는 복권을 팔고 우리 셋이서 같이 돈을 벌어요. 람 씨는 웃었지만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늙어서 요리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고 이런 음식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흥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가 시골에서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데 제가 모시고 와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려고요. 저랑 어머니가 요리하고 아저씨는 배달하고 아는 근처 식당에서 서빙을 도와주면 돼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니까 다시 주문 사기당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흥 씨의 말을 듣고 람 씨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고
감사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계획이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흥 씨와 안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마 밑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에서 노인, 어린이, 중년의 세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고 마치 작은 가족처럼 함께 삶의 폭풍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저녁 식사 후 일주일 후 람씨, 흥씨, 아는 밥집과 배달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세 사람이 실행에 옮기자 그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흥씨는 자신의 낡은 트럭으로 운송을 담당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 시골에서 요리사인 그의 어머니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기조림, 채소 수프, 시골 사람들에게 익숙한 요리 등 단순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요리했고 맛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흥씨는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아주 잘하세요. 아저씨는 배달만 하시고 아는 복권을 팔고 나머지는 제가 더 많은 손님을 확보하도록 도울게요. 람씨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일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카페, 식당, 사무실에 밥을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일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 도움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는 서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밥 상자를 운반하고 배달해야 할 곳으로 가져가는 일을 도왔습니다. 첫날 모든 것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그 결과 밥 판매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흥씨는 트럭을 몰고 동네 식당과 사무실에 밥을 배달했습니다. 한편 람씨와 아는 동네를 돌며 복권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직접 밥을 전달했습니다. 오후가 될수록 그들은 이 일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은 그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람씨에게서 밥을 사난 손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밥이 맛있고 양도 많고 따뜻해요. 우리 팀원들 것도 더 주문할게요. 그 말에 람씨는 행복을 느꼈고 비록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적어도 그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음 날 흥씨는 갑자기 한 대형 사무실에서 직원 50명 정도에게 밥을 배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원했고 정기적으로 배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흥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람씨와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이건 큰 기회예요. 그들이 장기적으로 주문하고 싶어해요. 람씨는 피곤했지만 신이 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잘 해낼 거예요. 아주머니께서 요리를 더 하시고 우리는 일을 명확하게 나누고 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요. 원활한 협력으로 일이 점점 더 원활해졌습니다. 그들은 작은 식당뿐만 아니라 대형 사무실과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는 많은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람씨가 더 많은 복권 손님을 확보하도록 도왔습니다. 흥씨와 아내 도움으로 람씨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비록 출발점은 달랐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친절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사람이 느려질 수 있지만 연대와 친절함이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그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람씨, 흥씨, 아내 밥집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세 사람은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인간의 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은 더 바빠졌지만 그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밥집의 발전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흥 씨는 자신의 트럭을 식당이나 사무실에 밥을 배달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는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근처에 사는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밥을 실어 나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음식도 없는 노숙자들을 본 후 그는 가장 먼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흥 씨는 람 씨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노숙자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추운 계절에 따뜻한 밥 한 끼나 간단하게 영양가 있는 식사는 그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거예요. 람 씨는 나이가 많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매일 손님들에게 밥을 배달한 후 흥 씨는 노숙자들에게 줄밥과 남은 음식을 조금 더 실어 날랐습니다. 아는 자신의 활발함으로 람 씨와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식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안부를 묻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밥을 나누어 주다가 람 씨는 우연히 복권을 파는 옛 친구 란 씨를 만났습니다. 란 씨는 람 씨를 보고 반가운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람 씨, 잘 지내셨어요? 왜 더 이상 배달 일을 안 하세요? 람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도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지만 흥 씨와 안과 함께 밥집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는 밥을 팔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도 돕고 있어요. 란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고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잘 됐네요. 그렇게 람 씨는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들을 많이 도울 수는 없겠지만 분명 그들을 기쁘게 할 거예요. 란 씨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는 노숙자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밥 몇 인분을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란 씨는 복권을 팔러 다니면서 어두운 골목에서 굶주린 노숙자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람 씨와 흥 씨 팀이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란 씨의 친절함에 감동한 람 씨는 말했습니다. 란 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와서 그들을 위해 밥을 가져가세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때부터 가끔 그녀는 자신이 아는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줄 무료 밥을 받으러 왔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그들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만난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헌 옷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람 씨의 밥집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가져다주는 인본주의적 가치 덕분에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점차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친절함을 알아보고 밥을 사러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먹을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람 씨, 흥 씨, 아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 외에 사랑과 나눔을 전파하는 곳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의 밥집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곳, 생계를 유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밥집 앞에 서 있다가 람 씨는 우연히 복권을 파는 옛 친구 란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람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람 씨, 이제 가게에 손님이 많네요. 정말 대단. 이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람 씨 밥집을 칭찬하는 걸 들었습니다. 람 씨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란 씨. 어려움도 많았지만 사람들 도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란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밥 배달할 사람이 더 필요하세요? 제 친구 중에 운전기사가 몇 명 있는데 필요하시면 람 씨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람 씨는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란 씨. 그는 어려울 때 주변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자신의 끈기 덕분에 람 씨 팀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의 질뿐만 아니라 연대, 친절. 한편 람 씨를 놀렸던 청년들은 몇 달 후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람 씨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하고 실수를 만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 중 리는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람 씨를 다시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직접 주최하는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한 일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식사에 아저씨를 초대하고 싶어요. 저희가 직접 요리할 거고 다시는 밥을 버리거나 아저씨를 실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린이 말을 마치자 그들은 모두 가만히 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모두 람 씨를 향했습니다. 람 씨는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말과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맛있게 요리해야 해요. 또 예전처럼 하면 제가 힘들어요. 그들은 모두 즐겁게 웃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요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경솔하거나 무심하지 않고 모든 정성을 다해 요리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모든 정성과 사랑으로 요리한 음식이었습니다. 부엌은 따뜻해졌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람 씨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작은 모금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의 일부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람 씨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부를 그의 계좌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알림을 게시하고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책임감 있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행동의 분명한 변화는 네티즌들이 그들의 진심을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깨끗한 식사를 요리하고 모금 행사를 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은 그들이 지역 사회의 신뢰를 점차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열렸을 때 람 씨는 그들과 함께 앉아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식탁 주위에 앉아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람 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 인간의 정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경솔했던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더 깊이 있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삶이 단지 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고 모든 행동에 인간의 정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리는 일어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실수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 특히 아저씨처럼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 거예요. 람 씨는 온화하게 웃었고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너희는 아주 잘하고 있어. 나는 늙었고 너희가 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야. 실수가 계속되지 않도록 너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모두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람 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삶이 아무리 많은 도전에 부딪히더라도 진심과 인간의 정이 있다면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실수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마주하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친절함은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나눔과 사랑의 마음은 고통을 덜어주고 막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람 씨의 밥집에 자주 왔고 단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람 씨, 흥 씨, 아내에게서 친절하게 사는 법,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얼마 후 람 씨의 밥집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과 변화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람 씨의 친한 친구가 된 그들은 그와 함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밥집을 청소하다가 흥 씨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람 씨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흥 씨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람 씨가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이야기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그래서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촬영팀이 밥집에 와서 요리, 밥 배달, 지역 사회 돕기 활동 등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기자는 람 씨, 흥 씨, 안, 그리고 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실수, 실패, 변화, 성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람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저는 항상 인간의 정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제 이야기가 사람들이 나눔과 친절함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권을 파는 소년안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람 할아버지와 흥 아저씨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들은 저에게 가족을 주셨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용감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잘못했지만 람 아저씨 덕분에 깨닫고 변화했어요. 저희가 실수를 바로잡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촬영은 따뜻하고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모두 그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주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즉시 람 씨와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난한 배달원 노인, 친절한 복권 판매 소년, 의로운 트럭 운전사, 회개할 줄 아는 청년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인내와 친절함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실수를 저질렀던 젊은이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칭찬, 격려, 도움 제안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람 씨의 밥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지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일부 자선가들은 람 씨가 밥집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흥 씨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작은 자선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아는 자신의 영리함으로 자선가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복권을 팔아서 번 돈의 일부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책과 학용품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람 씨의 지도 아래 자선밥 나눔 행사를 열었고 외로운 노인과 고아들을 방문하여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돕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람 씨, 흥 씨, 안,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일에서 기쁨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과 인간의 정이 있다면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년 후 람 씨의 밥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을 전파하는 곳이었습니다. 람 씨, 흥 씨, 안은 함께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서로 돕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한때 비난을 받았던 그들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밝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했고 다른 젊은이들에게 지역사회에 책임감 있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실수가 끝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친절함, 나눔, 연대 정신은 그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인간의 정, 회개, 일어섬에 대한 동화를 썼습니다. 연말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 람 씨는 밥집 앞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웃었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아, 너도 알다시피 이 삶은 정말 놀라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믿음으로 반짝였어.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흥아저씨 덕분에 저는 인간의 정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어. 저는 할아버지와 흥아저씨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할. 테이블과 의자를 닦고 있던 흥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어. 우리 셋이서 함께 노력할 거야. 우리는 이 밥집을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곳으로 만들. 이제 람 씨의 친한 친구가 된 그들도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 그들은 함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고 함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인간의 정, 나눔, 친절함에 대한 교훈을 새겼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람씨, 흥씨, 아내 밥집은 인간의 정, 연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따뜻한 불꽃처럼 곳곳에 퍼져 모든 사람의 마음에 믿음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람씨, 그리고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에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믿음과 인간의 정이 있다면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눔, 친절함, 연대 정신은 우리가 기적을 만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 각자에게 더 느리게 살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인간의 정의 가치를 결코 잊지 말라는 심오한 메시지. 왜냐하면 인간의 정은 삶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법의 빛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전파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